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4월 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건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이끄는 이 조정세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더리움 클래식의 개별적인 이슈를 보기 전에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이 하락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선물 시장에서의 강제 청산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번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이 선물 시장에서 끌어올리려는 황소 세력과 끌어내리려는 곰 세력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이 곰 세력이 우세를 점하면서 대부분 롱 포지션에서 상승에 베팅한 물량들에서 청산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하락을 이끌고 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이슈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저번 달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의 ETF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호 비례성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ETF에 순유입이 나올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했고 순유출이 나오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나온 속보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날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서 8,800만 달러 순유출이 기록됐다라는 거고 이 밑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날 순유출이 기록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비트코인의 차트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위에가 같은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봉이 생겨나고 밑에 있는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봉의 개수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고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흐름을 살펴볼 건데 자,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순유입세가 이루어질 때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고 가장 많은 순유입이 발생한 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유출로 돌아서면서 이때도 조정이 나왔고 지금도 이런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이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함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지만 최근 상승한 거에 비하면 사실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일단 지금 오후장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지만 언제 빠르게 다시 복구해 주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고요. 다만 최근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는 삼각수렴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이 삼각수렴을 완성하고 여기를 돌파해주는 시점이 나오면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추후에 반응할 이슈는 현물 ETF가 되겠죠.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되면 당연히 급등을 보여줄 텐데 이 부분이 5월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때 승인이냐 아니면 또 한 번 결정이 연기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SEC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해줘야지 ETF가 승인되고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SEC에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길 원합니다. SEC가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관할 아래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상품거래위원회고 CFTC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최근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ETF 승인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인데 자,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더리움은 최근 있었던 덴쿤 업그레이드 다음으로 퍼지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본문 내용을 보시면요. 자, 퍼지는 영어로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퍼지 개발 계획은 프로토콜 단순화와 노드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죠. 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립자는 퍼지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더욱 탈중앙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 업그레이드가 단순 설명을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덴쿤과 같은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이 지금 증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증권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예고한 거고 이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도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증권 분류 판결할 규제안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논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오고 있는 조정에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반감기 때를 살펴보면 항상 시장이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었죠.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인데 이전 세 번의 반감기 모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맞는 첫 번째 반감기고 이 ETF가 출시됐다는 건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뜻합니다. 때문에 이 조정폭도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오히려 이런 조정을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아 보이는 시점이죠. 우리가 어떻게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비중을 늘리냐에 따라서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비중을 늘리는 건 어디서든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간단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만 상승력을 보여줄 때 뒤늦게 절대 추격 매수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도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비중 설정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